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닭고기를 드세요? 저는 채식한다고 워낙 말씀드렸으니까요. 1년에 한 마리도 먹진 않지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평균 26마리의 닭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사람이 2마리는 먹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를 치킨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죠. K-드라마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치킨 먹는 게 유행했다는데 드라마에서 하도 나오니까 오늘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님 다시 모시고요. 닭과 닭고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와 관련된 퀴즈를 또 드려야죠. 오늘 퀴즈 맞힌 분들 중 한 분 선정해서 아리백 계란 지구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구란 세트가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사람이 가축을 키울 때 사료를 먹이잖아요. 네, 사료 요구율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사료 요구율은 가축의 체중을 1kg 증가시킬 때 사료가 몇 kg 들어가는가 이걸 계산한 수치인데요. 적게 먹고 1kg 살찌는 동물이 있고 많이 먹어야 1kg 살찌는 동물이 있다면 적게 먹고 찌는 동물이 사람한테는 유리하겠죠, 키울 때. 그렇다면 닭과 소 중에서 어떤 동물이 이런 면에서 생산성이 있을까요? 1번 닭, 2번 소.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료 효율을 평가하는 방법에 사료 요구율이란 게 있습니다. 체중을 1kg 증가시키려면 사료를 몇 kg 공급해야 하는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수치인데요. 적게 먹고 찌는 동물과 많이 먹고 찌는 동물이 있다면 적게 먹고 찌는 동물이 사람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닭과 소 중에서 어떤 동물이 더 적은 사료로 체중이 늘까요? 말하자면 생산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1번 닭, 2번 소. 오늘 힌트는 아무래도 출연하신 분하고 관련된 게 정답이겠죠. 네. 닭 농장 전문 수의사세요. 오늘 나오신 분이 1번 닭, 2번 소.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주 웰빙 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는 아리백 계란 지구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방송을 들으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발표하니까요. 1부 들으면서 계속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6082님 새싹 문자로 1번 닭 화이팅 하셨는데 닭에게 화이팅을 하셨는지 저희에게 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6082님. 자, 그럼 이제 닭 농장 전문 수의사세요. 경기도 의원도 역임하셨고요. 정치하는 수의사로 불리는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 송치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봄이라고 해야겠죠, 선생님? 봄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쌀쌀해도 네, 그 꽃샘 바람이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닭농장 전문 수의사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봄이 될 때 더 바빠지실 일이 있을까요, 혹시? 뭐 더 바빠지는 것보다는 네. 농장에서 닭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까 봄이 될 때요? 예, 산불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건조해지잖아요, 공기가. 네. 공기가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병 걸리기가 쉬워요. 닭들도.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한 환경조절개사보다는 이런 개방개사에서 아침에 춥고 또 낮에는 오늘처럼 덥고 네. 그 일교차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기가 쉽죠. 그래서 닭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거 저희랑 비슷하네요. 닭도. 저희도 일교차 심하고 건조하면 저희도 90% 이상
똑같지 않을까요? DNA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14일간 특별 방역 기간이 더 연장되어서 네. 예,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바빴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건조하고 일교차 심할 때 닭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14일 더 남았다고 하고요.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근데 지난번에 왜 마트에서 파는 유정란도 우리가 사서 온도를 잘 맞춰주면 부화할 수 있다 해서 게시판이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예. 귀농의 신이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귀농의 신이요. 예. 그 저희 닭수의사 후배 중에 한 분이 마트에서 계란을 유정란을 사다가 네. 실제로 부화시켜서 230일까지 키운 걸 기록을 해서 예, 올려놨더라고요. 와, 이거나 옛날에 학교 앞에 병아리 파는 거 저희가 사다가 키우면 다 죽고 그 길게 키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분은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다가 예, 부화시켜서 230일까지 키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부화를 시킨 거죠? 부화기에 예, 넣어서. 뭐 다이소에서 사도 부화가 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큰 거 아니더라도 예, 네. 온도만 맞춰주고 전란만 하면 전란이라고 해서 돌려주는 건가요? 예, 돌려주는 거죠. 아. 어미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한쪽만 네. 따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예, 그래서 돌려주면서 하면 다 나옵니다. 와, 그래서 230일 동안 키웠으면 이제 웬만한 닭 크기로 중닭 크기로 키운 거네요. 예, 와. 그래서 오골개가 있고 그 안에 그냥 토종닭이 있어서 오골개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네. 같이 태어났는데 덩치가 워낙 차이가 나서 오골개가 막 순환당하는 얘기도 있고. 와, 유튜브에 귀농의 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정란은 실제로 부화시킬 수 있다. 키우는 건 당연히 그 병아리 키우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죠.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 네. 되는 거겠죠. 사료 주고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온도 맞춰주고. 습도도 좀 맞춰주면 좋고. 아, 이건 저희는 못 하겠네요. 수의사나 양계를 해보신 분들이 예, 할 이게 수 있는 동영상 거지. 촬영하려니까 했겠죠. 이게 보통 품이 들어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닭이 부화가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알을 낳을 때까지 이 하나의 성장 사이클을 봤을 때 한 6개월로 보나요? 1년으로 보나요? 닭에 따라 좀 다른데 닭에 닭이 따라서. 육개가 있고 산란계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알을 낳는 닭은 산란계라고 하고요. 네. 그것들은 뭐 근 20주, 20주. 140일 정도 키워야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래 알 낳기 시작하면 한 1년 360일 정도 알을 생산하고 경제적 수명이 다하면 이제 도태하게 되죠. 육개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1.6kg에서 1.8kg 체중 사이에 치킨을 주로 먹기 때문에 네. 그때 걸리는 시간이 한 30일에서 33, 4일 정도예요. 그 정도면 그 체중이 돼서 다 도개가 돼서 우리가 치킨으로 먹게 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키워가지고 먹는 거네요. 예, 이것도 육종 속도가 빨라져서 30년 전에는 한 40일 키웠는데 네. 최근에 잘 키우시는 분은 31일에 끝내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삼계탕 같은 데서 쓰는 그 어린 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게 한 30에서 34일이라는 네.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뭐 알을 낳는 계란은 알을 낳는 닭은 산란계고 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건 육계다 하셨는데 네. 그 같은 닭을 알을 낳다가 먹는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키우나요? 그렇죠. 뭐 닭, 오리 구분하는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닭과 오리를 구분할 만큼 그 정도로 알 낳는 닭과 고기 먹는 닭을 구분을 한다고요? 예, 우리 축산 종사자들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다고 생각하죠. 아, 이게 똑같은 닭인데 뭘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까요? 암컷, 수컷? 육개하고 산란계? 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육종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을 잘 낳는 닭만
100년 이상 고르고 골라서 예, 순도를 높여 나가다 보니까 선수만 모아진 거고요. 또 빨리빨리 잘 크는 육량이 많은 그런 닭들만 골라서 육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갈라져서 발전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한 100년, 수십 년 동안 잘 낳는 닭끼리, 예. 그다음에 고기 빨리 자라는 닭끼리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선발을 것처럼 계속 해온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닭하고 오리를 구분할 만큼 그렇죠. 산란계와 육계는 차이가 있다. 많이 이렇게. 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들 선호하는 닭은 약이 될 거야, 몸에 좋을 거야 하면 토종닭을 찾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알을 낳거나 빨리 성장하도록 이렇게 그 유전자적으로 발달이 된 이런 닭이 아니라 토종닭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토종닭이라고 따로 있지요. 네. 근데 이것도 수입된 토종닭이 있고요. 수입된 토종닭이 있고요. 네. 뭐 재래 닭이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네. 그런 닭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보통 알 낳는 닭에 가까웠고 네. 그래서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그것을 먹는 닭으로 사용하진 않고 우리나라 육종 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닭을 잘 선발을 하고 교잡을 해서 토종닭 품종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프랑스에서 토종닭 비슷한 천천히 크는 중간 정도의 닭을 들여다가 네. 토종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양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종닭을 특별히 기르는 분들은 따로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산란계하고 육계에 속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우리 토종닭이라고 하는 예, 건. 또 백세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백세미는 뭔가요? 질문이 없던 건데 예. 그 아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 조그만 닭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삼계탕이라고 해서 혼자 맞아요.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작으면 고기 육질이 너무 물러요. 이 육개가 25일도 안 돼서 도축을 하면 그래서 3개라고 해서 엄마는 산란계, 아빠는 육개 이렇게 또 결합을 시키면 중간 비슷한 그런 병아리가 나와서 삼계탕용으로 키우는 걸 우리는 삼계라고 합니다. 아하, 삼계탕용 닭을 삼계라고 하는데 예, 백세미. 백세미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네네. 그러면 산란계와 육계를 교배해서 네. 중간 크기의 닭을 만드는 것. 그래요. 오늘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채영 회장님과 닭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세요. 저희가 2부에서 송채영 선생님과 계속 얘기 나누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님과 닭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퀴즈가 사료 요구율이란 게 있대요. 그게 체중을 1kg 증가시킬 때 사료는 몇 킬로그램을 먹이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수치인데요. 적게 먹고 1kg 찌는 동물과 많이 먹어야 1kg 찌는 동물이 있다면 적게 먹고 찌는 동물이 사람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닭과 소 중에서 어떤 동물이 이런 측면에서 생산성에 더 유리할까요? 사료 요구율이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종애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소는 몇 년 키워서 팔고 닭은 2달 키워서 팔잖아요. 저는 1년에 닭 한 마리도 잘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료 요구율이 닭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소는 몇 년 키워서 파는데 닭은 2달 키우면 팔지 않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송치용 선생님께 그래도 우리가 정답을 한번 여쭤봐야겠죠. 1번 닭, 2번 소. 선생님 몇 번이 정답인가요? 당연히 정답은 1번 닭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닭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근데 여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선생님. 한종애 님이 토종닭 맛이 참 좋은데요. 육질이 쫄깃하고요. 값도 비싸고 이게 키우는 과정이 다를까요? 그리고 토종닭은 파는데 토종란은
본 적이 없어요. 계란 생산을 일부러 안 하나요? 세 번째, 저는 초란만 먹습니다. 비린내도 덜 나고 맛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선생님. 토종닭이 키우는 과정이 다른가요? 이 육질 쫄깃하고 값도 비싸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토종닭은 품종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좀 천천히 큽니다. 아, 예, 그래서 키우는 크기도 3kg가 넘어야 이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크고 오래 키우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맛이 나서 일부러 그걸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토종닭을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영양이 좋다, 더 소화가 잘 된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거는 영양학자한테 분석을 시키면 네. 예,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입맛에 토종닭이 더 이제 좋은 건데 두 번째 질문이 토종란은 왜 없나? 토종닭이 낳은 계란은 왜 따로 안 파나?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가끔 토종닭이 안 팔릴 때가 있어요. 그 소비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 닭도 때가 돼서 한 200일 되면 140일 되면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야 토종닭이 알 낳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토종닭은 알 낳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료만 먹고 안 팔리고 있으면 계속 비용만 들어가니까 큰 걱정인데 심지어 알도 낳는다. 그러면 왜 알을 그러면 팔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수가 작아요. 그 알을 잘 낳는 닭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성과가 반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가격을 줘도 그 사업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럼 경제성의 문제네요. 그렇죠. 토종닭이 알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알 낳기 전에 판다고 합니다. 그 한종혜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 초란만 드신다고 비린내도 덜 나고 맛도 더 있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초란이 저는 안 먹어봐서 이게 다른가요, 선생님? 초란 작죠. 예, 크기가 처음에 낳는 작고. 닭이라 꽁알만하게 작아요. 네. 예, 그걸 초란이라고들 하고 암만 해도 그 좀 농축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왕란은 좀 크고 계란 껍질이 얇잖아요. 네. 초란은 반대로 계란 양은 적고 껍질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란도 오래 보관하거나 잘못 보관하면 상하기도 하고 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 아마 그 얼마 안 나는 거라 귀하니까 빨리빨리 생산해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유통 과정에서 시간이 안 걸리니까 더 신선하고 비린내가 안 나고 확률이 그럴 높습니다. 것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종혜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사료 요구율 얘기를 했는데요. 닭이 어른이 돼서 알을 낳기까지 아까 알을 낳는 건 한 20주 정도 예. 키우고 육개 고기를 먹는 건 30에서 34일 정도 키운다 예. 하셨는데요. 이게 돼지나 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선생님. 그렇죠. 돼지는 한 생후 150일, 160일, 150일, 180일까지도 키워야 6개월. 예, 네. 먹을 수 있고 소는 1년 이상, 뭐 아하. 400일 정도 그것도 빨리 키우는 게 그렇고 천천히 키우는 한우 뭐 700kg까지 키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생산 관리비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거 저기 한종혜 님이 소는 몇 년 키워서 팔고 닭은 2달 키워서 판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암만 해도 자기 성장과 유지하는데 자기 몸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사료 요구율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소고기 값이 닭고기보다 비싼 게 결국 이 사료 요구율일까요?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일단 사료 요구율만 해도 3배가 넘어요. 그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예.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뭔가 기를 때 아까 닭고기는 한 33일, 네. 돼지는 한 6개월, 네. 150일부터 네. 소는 400일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고기 파는 사람이 뭐 이문을 많이 남으려고 그렇게 비싸게 팔겠습니까? 잘 안 팔리는데 그렇게 팔 수밖에 없다. 과정에서 그만큼 관리비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건 좀
그 오늘의 기후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기후를 생각한다면 환경을 생각한다면 육류를 지금처럼 많이 먹지 말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고기를 먹는다면은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닭고기를 더 추천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닭고기와 계란으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충당한다면 다른 종류의 단백질료보다는 훨씬 더 탄소 발생을 줄일 수가 있죠.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네. 그거는 키우는 과정에서 그렇죠. 아, 사료 요골료도 나타나고 기간도 나타나고. 한종혜 님이 선생님 덕분에 궁금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쑥디님 질문 읽어줘서 고마워요. 그러셨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봄봄세상님이 송치용 소장님 이름을 들으니 치맥이 생각납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러셨는데 정말 그 송치용 하니까 치맥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치자 때문에 그런가? 네. 치맥 좋아합니다. 저도. 네. 그 사료 얘기가 나왔는데 왜 강아지 먹는 사료는 고양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닭과 오리도 그렇게 똑같은 걸 먹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잡식 동물이거든요. 닭이나 오리나. 그래서 똑같이 닭 육개 사료를 오리가 먹어도 돼요. 아, 그러면 고양이 사료도 개가 먹어도 되나요? 고양이 사료를 개가 먹을 수 있죠. 또 개 사료를 고양이가 먹을 수도 있고 아마 배고프면 다 먹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예.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먹던 밥도 먹고 뭐 심지어 그 과일 먹는 고양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도 잘 안 먹습니다. 고양이 사료도 안 먹는. 근데 그게 뭐 건강이나 그 뭐 가축들도 반려동물이나 가축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료를 따로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큰 관계가 없을까요? 건강보다는 사실은 그 좋은 효율을 내오기 위해서 산란계는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16% 정도 사료를 주고 네. 육계는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뭐 20% 정도의 단백질 비율을 주고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30%의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는 사료를 선호도 하고 맛있잖아요.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그리고 뭐 오리, 네. 오리도 높은 단백질 요구량이 있어요. 그래서 산란계 사료를 먹이면 성장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에너지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이 사료회사에서 하는 우선이고 또 하나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예방적으로 약품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질병 네.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사료회사 다닌 적도 있었는데 네. 예, 닭의 콕시디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에 할로푸기논이라는 약을 좀 약을 예방적으로 넣었었는데 이것이 또 오리에게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나중에 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리 사료하고 닭 사료도 구분해서 지금은 오리 산업이 커져서 닭 오리 전용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예전에 오리 산업이 초창기에는 오리 사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육계 사료를 먹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그러니까 뭘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누구에게 적합하다 하는 게 단백질 함량으로 에너지 경제성을 맞추는 비율. 거네요. 네. 아하. 그리고 기호성. 기호성. 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니까. 거의 육식을 하는 거고 개는 많이 그래도 잡식성으로 좀 네. 바뀌어서 고구마도 잘 먹고 개는 그렇죠. 고양이는 고구마 같은 거 주면 쳐다보지도 않죠. 웬만하면. 고양이하고 개 사료의 차이가 그거네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훨씬 더 고단백질을 요구하는 거네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선생님과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님과 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또 밀라노 님이
닭뼈에 붙은 연골이 씹는 식감이 있어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항생제가 거기에 다 모여 있다고요. 예전에 수의사인 아버님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닭뼈에 붙어 있는 저는 연골. 그 닭뼈에 붙어 있는 연골을 잘 먹습니다. 아, 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제가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 먹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이 항생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생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닭고기를 발견하시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왜? 신고해서? 신고해서 아. 네,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생제를 닭을 키울 때 근데 놓기는 놓을 거 아니에요? 뭐 육개를 키우는 동안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다 휴약 기간 뭐 10, 20일 다 지쳐서 출하하기 전에 다 검사하기 때문에 그냥 출하하면 2천만 원 벌금이에요. 농장에서. 네. 그리고 출하된 닭고기 전량 회수가 돼서 그 비용이 뭐 수천만 원, 뭐 억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용으로 먹으려고 닭고기를 팔 때는 혹시 그 사이에 항생제를 먹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약이 다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 판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PLS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판매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뭐 어디서나 몰래 예전에는 뭐 키우던 예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하. 그런 일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닭고기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입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입용은 알 수입한 수가 건. 없지만 그것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나라로 한다. 수출하면서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생제 걱정은. 아하. 그래도 저라면 국산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보통 건강에 좋은 걸 삼계탕이나 이제 몸 막 허약하신 분들 회복할 때 닭죽 이런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오리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광고에서도 많이 그렇죠. 보고 뭐 고지혈증 있는 분도 오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중에서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은가요? 하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사실은 저도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선생님도요? 네, 의사 처방을 받아서 지금 오메가3 지방산을 먹고 있잖아요. 스쿠알렌이라고. 네. 그것이 고지혈증을 이제 씻어주니까. 네. 근데 오리고기에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선처럼 그래서 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있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죠. 오리고기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중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오리고기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도 먼저 먹으면 오리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누가 여러분. 사주면 일단 오리고기.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 누가 사줄 때는 예, 어제 소고기. 저녁 또 회장님이 소고기 사주셔서 먹었습니다. 누가 사줄 때는 소고기. 그래요. 그리고 오리 알도 몸에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걀보다. 이거는 진짜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오리 고기하고 닭고기 차이만큼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리알하고 네. 달걀은 고기만큼 차이는 나지 않는다. 네. 오리고기가 좋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이 현대인이 고기 섭취량이 많으니까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은 고지혈증이 염려가 없는 분, 운동량이 많은 분은 오리고기가 조금 더 비싸니까 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닭고기 드시는 게 더 많이 효율적이죠. 드시는 게. 친환경적이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움직이고 그렇다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오리고기가 더 좋다. 네,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붉은 고기, 뭐 흰 고기, 화이트 미트, 네. 레드 미트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워낙 그쪽은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네네. 성인병 환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트 미트가 대세다 이런 얘기를 35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35년 전에. 그래요. 그러면 달걀하고 오리알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오리알은 구하기도 어려울 거요 지금. 구하기 네. 어려워요. 그 네. 청동 오리알 이런 거 하나로 마트에 가니까 팔긴 하더라고요. 예. 그 농협에 가니까.
아하.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한종애님, 오늘 질문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란을 살 때 항생제, 무항생제 계란을 나눠서 팔던데요. 무항생제 계란이 좀 더 비쌉니다. 2,000원 정도? 이건 어떤 차이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네. 무항생제 계란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예, 대한민국에서 항생제 계란을 아까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라. 아. 찾아서 찾아진다면 그 추적을 해서 그 계란이 왜 계란 내에 항생제가 있는가를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아예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파는 경우 무항생제 그렇진 계란이라고 않아요.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진 않고 키우는 과정에 쓸 수가 있는데 무항생제 계란은 휴약 기간을 2배 이상 둬야 된다는 좀 더 엄격한 엄격한 기준이 규정이 있다. 있는 거고요. 또 뭐 아예 항생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를 경우에. 예,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키우기가 어렵죠. 이걸 친환경 계란이라고 할 겁니다. 무항생제 계란이라고는 안 하고. 네.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일반 계란도 항생제가 남아있지 않는 걸 확인하고 판다.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더 조심한다고 해서 그 투약 기간을 더 이렇게 길게 휴약 기간을 예. 더 길게 잡는 경우가 있고 특정 마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마트에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 하자 갈라내잖아요. 예. 항생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 계란을 모두 다 수거시키는. 그럼 또 폐기해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불안하니까 무항생제 하면 호감이 가거든요. 그렇죠. 마케팅이죠. 그래도 어쨌든 뭐 키울 때 아예 항생제를 안 주는 농장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친환경 계란으로 나오는 거. 오늘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물어보신 거 다 물어보신 건가요? 네, 저희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 그 아까 그 지방산 얘기했잖아요. 네. 불포화 지방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도 학교 다닐 땐 몰랐던 얘기인데 탄소가 쭉 연결돼서 그 옆에 수소가 꽉 차 있으면 이제 포화 지방산. 네.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수소가 빠지면 OH가 붙어 있으면 뭐 불포화 지방산 그러는데 재미난 얘기로 제가 다른 데 가서 드리는 얘기는 네. 물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돼 있죠.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체온이 낮아서 그래요. 아. 포화 지방산은 온도가 낮으면 굳어요. 아. 그러면 물고기가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몸속에 그러니까, 다 굳으면 안 되니까. 물고기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체온이 높은 동물들, 사람보다 더 높은 동물들이 돼지나 소, 닭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 소 고기 먹일 때 이제 많이 주의를 시키잖아요. 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특히 체온이 높아서 우리보다 높은 동물의 지방은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뭐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오리는 물 위에 살아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또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는 물 위에 사니까 물고기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 문화나 식생활에 가까운 닭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한국가금수의사의 송치홍 회장님 다음번에 모시고 여러분 질문 뒤늦게 들어온 것들 묶어서 또 다음번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